서. 자, 오늘 설명할 거는 우선은 잠깐 공간 좌표부터 설명을 하고, 진행을 좀 할게. 순서를 좀 바꿔서 할 거야. 자, 공간 좌표. 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 자, 공간 좌표는 우리가 이제 평면에서 공간으로 확장이 됐을 때 이제 세 개의 축이 있어요. 이제 X축, Y축, Z축이라는 세 개의 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공간 좌표 축인데, 자, 이때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게 XY 평면, Y축과 Z축으로 이루어진 게 YZ 평면, Z축과 X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을 ZX 평면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개의 평면이 수직으로 만날 때 어떻게 만난다고?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났을 때 딱 교점이, 세 평면의 교점이 하나만 생겨. 그걸 우리가 좌표 공간상의 공간 좌표의 원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46쪽에 보면 여러분들한테 공간 좌표 축을 이야기해 놓고, 거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표시를 해준 것이 보일 거고, 이 세 개의 평면이 수직으로 만나는 공간이 바로 공간 좌표다,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일단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공간 좌표는 거기다 선생님이 써놨잖아. 직륜면체의 대각선의 끝점이다, 이런 얘기야. 자, 실제로 우리가 공간 좌표를 이야기하면서 공간 좌표를 봤을 때, 문제상에서 공간 좌표를 봤을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일단은 XY 평면 기준으로 해서 Z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부터 먼저 봐. 그래서 Z좌표가 음수면 XY 평면 아래쪽에 찍힌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Z좌표가 양수면 XY 평면의 위쪽에 찍힌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간 좌표 축을 이야기해서 시각적으로 표시했을 때 가장 많은 형태로 그리는 게 바로 이렇게 생긴 그림이야. 네가 X축, 네가 Y축, 너가 Z축. 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음의 방향. 좌표가 음수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오케이? 자, 이렇게 그려서 공간 좌표축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자, 얘가 당연히 원점이 되겠지. 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자, 또 있어. 뭐냐면, Z축은 똑같은데, 이걸 바꿔주는 거야. 어떻게? 너를 Y축, 너를 X축.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쪽 편에서 바라본 것처럼. 근데 이렇게 보는 시각은 뭐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 자체는 이렇게 해서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잖아. 그지? 그래서 오히려 인지하는 게 이게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 같은 방향 쪽으로 돼 있으니까 X축, Y축이.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방향도 있더라. 그래서 좌표 공간에서 우리가 좌표를 인지하는 거는 무조건 직륜면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가령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직륜면체를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물론 여기 있는 실선들은 사실 정륜면체에 가려서 안 보이게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을 거야. 그러면 눈으로 보기가 훨씬 더 편하겠지만 항상 그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이 대각선, 요게 대각선이야. 이 대각선의 끝점이 바로 좌표인데, 선생님이 굳이 자, X좌표를 A라고 하고 Y좌표를 B라고 하고 Z좌표를 C라고 표현해주면 바로 이 점의 좌표가 A, B, C라는 점이다, 이렇게 인지만 되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축과 만나는 점들도 보면 너는 A, 0,0고 너는 B, 0,00. 그럼 요 점의 좌표는 XY 평면에 있으니까 Z좌표는 무조건 제로겠구나. 요렇게.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점은 YZ 평면 위에 있으니까 YZ 평면에 있어. 그러니까 X좌표가 제로이고 Y좌표가 BC 이렇게 되겠구나. 오케이? 그런 게 인지만 되면 돼.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XZ, ZX 평면에 있기 때문에 Y좌표가 제로다.
그러면 y좌표가 저러니까 a, 0, c라는 점이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면 된다 이거야. 물론 축과 만나는 점들은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일부러 46쪽에다가 보면 이와 같은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점 P점, 요즘에 이름을 P점이라고 해서 A, B, C라고 해놓고 자,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 다음에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지를 좀 해주면 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을 X축에 내린 수선발 그러면 바로 요점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A, 0, 0다. 이렇게 좌표를 쓸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써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점들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자, 이걸 보자, 이제. 그러면,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거는, 이런 형태로 가져간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봐. 이 점의 좌표 같은 경우는, X축에서 대칭을 했다. 그러면 결국, 누구의 좌표가, 일단, Z좌표가 바뀌어야 되겠지. 밑으로 내려갔을 테니까. 맞아? 그 다음에 A라는 값은 전혀 변함이 없죠. 이게 X좌표일 테니까. 이게 X좌표고 Y좌표가 또 바뀌었어. 즉,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X좌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만 바꾼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거기에 빈칸들을 여러분들이 채우는 연습을 좀 하셔야지 됩니다. 채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배웠다시피 공간에서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 공식적으로 보면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Z좌표 하나가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너 Z1이고 B점이 X2, Y2, Z2더라. 자, 이때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에 X좌표의 차이제곱, Y좌표의 차이제곱, Z좌표의 차이제곱.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직류면체의 이 대각선이다. 얘는 원점이지만, 얘도 마찬가지 두 점을 연결하는 직류면체가 존재한다고. 즉,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직류면체가 그려졌다라고 했을 때, 두 점의 좌표가 여러분들 보기에 조금 더 편한 게 왠지 이 점일 것 같다. 네가 A점이고 네가 B점이라고 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얘란 말이죠. 이렇게. 이게 직륜면체의 대각선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랬을 때 이쪽을 X축으로 본다고 치면 요만큼이 바로 뭐가 될 거고 X좌표의 차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런 형태로 봤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Y2-Y1이 될 것이고 요게 바로 뭐가 돼? Z2-Z1이 되는데 자 여기에도 지금 보면 이러한 이게 얘의 대각선이잖아. 그지? 빗변 길이고 마찬가지로 이게 수직이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또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너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원리고 크게 어려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지.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무슨 얘기냐면 의미적으로 루트에 넣고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러면 너를 해석할 수 있어야지. 너의 의미는 X, Y, Z와 A, B, C 사이에 뭐다?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공간좌표는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다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여기에서 뭐 그림을 선생님이 그대로 좀 활용을 한다고 치면 자 선분 A, B가 있어. 자 공간상의 선분 A, B가 있을 때 선분 A, B를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내분점만 나오기 때문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더라 이거야.
내분점 공식. 이것도 저 두 점의 내분점 P 구하는 공식은 평면 좌표에다 Z 좌표면 똑같이 넣어주면 돼. 즉, 비율 더한 거 분해. 비율 더한 거 분해. 크로스에서 곱하는 거. 그죠? M, x2 플러스 nx1. 네, 선분 AB라고 했을 때야.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저 순서대로 써놓고 크로스로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분점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Y좌표는 이렇게 될 거고, Z좌표는 이렇게 되겠지, 그지? 뭐 크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분점 착보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 자, 근데 선생님이 평면 좌표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내분점이 나와 있진 않거든. 사실 외분점 공식을 너희들한테 지금 빠져있는, 교육관에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 이야기를 해주면, 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자, A점의 좌표가 있어. 자, A점의 좌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를 또 주어져.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 뭐냐면, 선분 A, B를 2대 1로 내분한다 이거야. 그 내분하는 점 너를 P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선분 AP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 B점이다 이거야. 이렇게 줘. 외분점의 표현을 못 쓰니까 이게 사실 외분점으로 그전에는 표현했던 거거든. 두 번째 줄이. 근데 외분점 표현을 못하니까 내분점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면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자, 이렇게 B점이 있어. AP가 아니라 AQ라고 하자. Q라고 이름. Q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 B더라. 그런 Q점의 위치가 있을 텐데. 자, 일단은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면 너를 뭐 대충 이렇게 해서 2대 1이니까 이 점의 위치가 P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지? A로부터는 거리가 3인데 Q로부터는 거리가 2인 점이 B가 돼야 된대.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하고 똑같은 길이가 연장돼서 이렇게 있다고 쳐봐봐. 그럼 여기의 위치가 Q점이겠지. 그죠? 그래서 A로부터는 3만큼 떨어져 있고, Q로부터는 2만큼 떨어져 있는 거. 그러면 3대 2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B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서는 PQ의 길이가 얼마냐라는 걸 찾아라 했을 때, 이걸 내분점의 좌표 공식을 다 쓰려고 하지 말고, 공식은 알고 있대. 내분점의 좌표를 다 공식 써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A점과 B점의 좌표가 주어졌다 그러면 너의 길이는 이미 구할 수가 있어. 너를 별이라고 하면.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서 PQ의 길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자니. 그치? 이게 별 길이고 이것도 별 길이고 너는 뭐다? 3분의 1 별이니까 PQ의 길이는 2별 더하기 3분의 1별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다 이거지. 요 길이만 구해서. 그래서 내분점에 대한 공식으로 인해서 거기에 막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자, 또한 이것 때문에 자, 공간상에서 3개의 점이 딱 주어졌다. 그러면 삼각형이 당연히 만들어질 거야. 그지? 너 삼각형의 자, 무게중심도 당연히 좌표 평면하고 연장해서 확장을 해서 그냥 Z좌표만 추가시켜주면 돼. 3개의 점이기 때문에 저 무게중심 좌표의 X좌표는 3분의 3점의 좌표 합이고, 마찬가지로 Y좌표도 3점의 Y좌표의 합이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걸 그대로 하면서 Z좌표만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쉽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정도는 머릿속에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공간 좌표를 하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평면 좌표에서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이야기했었거든? 근데 공간에서는 이제 누구란 이야기냐면, 구라고 이야기하지, 그지? 구. 구를 나타내는 방정식인 거야. 구를 나타내는 방정식. 자, 만약에 중심이 A, B, C고, 반지름이 R이다라고 하면, 이 구 방정식은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이제. z-c의 제곱은 r 제곱. 자, 원의 방정식과 다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 추가가 된 건 뭐밖에 없다? 너만 추가가 돼 있다. 대신에 이제 공간의 인지니까, 자, 구라는 것을 이렇게 그리면,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원이야, 그지? 이걸 구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준다. 그래서 이게 구 중심일 거고. 자, 일단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게 구가 있는데, 이 구를 있잖아.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잘랐어. 그냥 막 잘랐어. 잘라왔단 말이야. 어느 방향에서 자르든지 간에 그 자르면, 그 자른 단면은 무조건 뭐가 나올까, 얘들아? 원이 나온다. 너를 이렇게 만약에 잘랐어. 이렇게. 그러면 그 단면은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온다? 원의 모양이 나온다. 원. 자, 그러면 이런 원의 모양이 딱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구의 중심에서 이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어주면 너는 당연히 뭐야? 수직인 상황이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렇게 이어준 이 길이가 바로 스몰 r이 될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도 구 방정식을 이야기할 때, 이 구가 만약에 XY 평면하고 또 만나거나, YZ 평면, ZX 평면하고 만나거나 이랬다고 쳐봐봐. 그러면 그때 만나서 XY, YZ, ZX로 잘리는 도형도 뭐가 되겠니? 원이 되겠지, 그지? 그럼 그 원의 중심은 바로 중심 좌표에서 XY 평면과 만난다. 그러면 뭐야? Z좌표가 제로니까 X좌표, Y좌표는 그대로 놔두고 Z좌표면 0으로 만들면 되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공간좌표는 크게 막 특별하게 설명할 필요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예제 문제 풀면서 조금 보여줄 거고, 선생님이 순서를 조금 바꿨어. 자, 이걸 가지고 기본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 이제 공간좌표 했으니까 기본 도형. 자, 자, 첫 번째 도형으로는 정사면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듣고 좀 이따가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때 정리를 좀 하도록 하자. 자, 정사면체. 자, 당연히 면 4개가 다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입체 도형이지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 이거야. 자, CD 붙여놓고, 자, 한 변의 길이는 그냥 편안하게 A다라고 합시다. A다. 자, 여기서 이제 반드시 우리가 공간 도형을 하면서 기억하고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야. 응? 자, 우선은 우리가 앞에서도 한 번씩 이야기를 했었어, 선생님이. 자, 내가 A점에서 BC의 중점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너가 수직이고, 너는 이등분이 됐겠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M과 D점을 또 연결을 하면, 너도 당연히 수직이고요. 이것도 정삼각형이 뭐가 된다? 높이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왜 이야기했느냐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상에서 평면 ABC와 평면 BCD가 이루는 이면각 이야기를 할 거야. 이면각. 여기는 이 각이 바로 이면각이야. 자, 근데 이게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4개의 면 중에서 어떤 2개의 면이든지 간에 그 2개의 면이 이루는 이면각은 이 세타로 다 동일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사면체에 이면각 세타가 있다 이거지. 응? 근데 이 이면각 세타에 대해서 이 값이 일정하게 나오거든. 일정하게. 자, 일단은 설명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우선 A점에서 마주하는 면에다가 수선발을 내렸어. 이렇게. 자, 이렇게 수선발을 내리게 되면 이 점은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이 된다. 오케이? 무게중심. 한번 생각해봐. 이게 왜 무게중심이 되는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이랬을 때, 일단은 잘 생각해봐. AM은 있잖아. AM은 정삼각형의 뭐다? 높이야. 즉, AM 길이하고 DM 길이는 어때? 똑같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서 MG 길이는 이 DM 길이에 얼마만큼 되지? 저게 무게중심이니까 이게 2대 1이잖아. 그럼 너가 3분의 1이거든? 이 길이에 뭐다? 3분의 1. 근데 MD가 AM이랑 똑같으니까. 그지? 이거 직각삼각형에서 봐봐. AMG 직각삼각형에서 봐봐. 빗변의 길이 AM이 3이면 MG는 1이란 얘기야. 즉 비율이 3대 1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면각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값이 무조건 3분의 1이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거는 외워서 써먹는 거야. 할 때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문제를 볼 때, 문제 풀거나 할 때 너를 심심치 않게 많이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정사면체에서는 면과 면이 이루는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3분의 1로 항상 똑같이 나오니까 머릿속에 외워두고 써먹어라,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생님이 여기 있는 각을 이야기하고 싶어. 요렇게 생긴 각. 자, 요렇게 생긴 각, 요 D가 뭐냐면, D가 아니라, 선생님이 요 델타라고 할게요, 이름을. 델타 각이라고 했어. 자, 이럴 때 생기는 이 델타 각은, 이 델타가 어떤 거냐면, BCD 평면과 모서리 AD가 이루는 각이야. 자, 모서리와, 오케이? 하나의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4개의 면 중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AD하고 ABC 평면이 이루는 각. 또 마찬가지로 델타야. 왜? 여기도 델타거든, 여기. 이렇게 보여, 지금? 요 각. 왜냐면 AMMD가 똑같으니까 이게 2인간 삼각형이잖아. 그 밑각이거든. 너도 델타 각이야,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이 모서리가 AD라고 하는 선분인 거고, 한 평면이 ABC 평면이 돼도 되고 BCD 평면이 돼도 되는데, 눈으로 보기 편한 게 BCD니까 너가 이루는 각이다 이거야. 저 델타 각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델타 각 가지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AD의 길이는 이미 아까 AM 길이하고는 좀 다르잖아. 얘는 한 변 길이 A란 말이야. 그지? A인데, 자, 여기서 GD 선분 길이는, 자, 정삼각형의 높이가 2분의 루트 3의 한 변 길이 A란 말이야. 그죠? 근데 DG 길이가 바로 뭐냐면, 높이의 3분의 1이 2에 해당이 된다고. 너 높이의 3분의 2. 그지? 그러니까 너는 3분의 루트 3A다 이 말이야. 즉, 우리가 이 델타라는 각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누구냐? 너에 대한 코사인 델타 값이야. 이 코사인 델타 값은 그러니까 A라는 선변 길이, 즉 AD 길이와 DG 길이, GD 길이야. 이거 분의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맞아? 그럼 너를 A로 나눈 거니까 너의 결과가 뭐냐면 3분의 루트 3이다. 이거는 머릿속에 외워둬라.
우리가 정사면체에서 한 모서리와 그 모서리하고 또 만나는 점을 갖고 있는 평면과 이루는 각. 즉 선생님이 AD 모서리였기 때문에 AD 모서리하고 만나는 점, 평면은 ABC 평면. 또 BCD 평면이 있잖아. 얘네들과 이루는 각인 거야. 만약에 내가 모서리를 A, B라고 표현을 했어. 그러면 AB 모서리와 BCD가 이루는 각. 오케이? A, B와 ACD가 이루는 각. 이게 다 똑같은 거죠. 그죠? 전부 다 델타라고 똑같다, 이거. 그래서 너는 써먹어라, 이거. 이것 정도는. 자, 이렇게 해서, 면과 면이 이루는 이면각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모서리하고 평면이 이루는 각도, 일정한 값을 갖고 있으니까, 외워서 써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더 이야기할 것이 좀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D점 있잖아요, D점. D점 뭐야? 뒤에 있는 점이잖아. D라는 점에서 ABC 평면의 수선발을 내려볼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내려놨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점은 삼각형 ABC에 또 뭐가 되겠구나? 무게중심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너를 H라는 점으로 할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저 그림에서 요렇게 한번 해볼게. 그림이 좀 제대로 맞으려나 모르겠는데, 뭘 끄집어낸 거냐면, 네가 AM이고 네가 D점이야. 이 삼각형을 끄집어낸 거야. 즉 여기가 세타인 거고요. 즉 A에서 G에다가 MD 내린 수선발이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D에서 수선발 내린 H가 여기 있는 거야. 뽑아낸 그림이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각은,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세타야. 오케이? 여기도 세타. 자, 두 개의 AG 직선, 선분이랑 HD 선분이 만나는 이 점을 선생님이 O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이렇게 O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여기에서 OH의 길이가 너 선분 길이가 바로 뭐냐면 이 정사면체 안에 내접하는 구의 반지름이야. 다시 이야기하면, 자, 여기에서 내접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니? ABC 면에도 접하는 접점이 H고, BCD 평면에 접하는 점도 얘는 G점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OH가 바로 뭐냐면 정사면체에 내접하는 내접구의 반지름인 거야. 내접구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에서 OA. 자, 너를 선생님은 스몰 r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여기에서 OA는 A점, D점, B점, C점을 다 지나는 외접구의 반지름이야. 이게 OA가 외접구. 자, 이 길이하고 당연히 이 길이가 같다는 거는 충분히 인지가 될 겁니다. 그죠? 외접구 반지름이다. 너를 라지 R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이미 딱 결과가 나와버렸어. 무슨 얘기냐? 라지 R 대 스몰 r. 선생님이 여기가 세트하면 이것도 직각이니까 너하고 너의 B가 뭐라고? 3대 1. 그래서 외접구하고 내접구의 반지름의 B가 3대 1이다. 뭐 당연히 부피 같은 거 이야기하면 내접구의 27배가 바로 외접구 부피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고 있어야지 되고, 요게 3번의 내용. 그 다음에 저번에 할 때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어떤 각을 또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요.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러면 몇몇 했고, 그 다음에 저번에 했던 거라서 그냥 바로 써줄게요. 그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마주하는 두 변. 자, 마주하는 두 변이라는 건 모서리가 꼬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지? 즉, BC하고 AD. 쳐다보세요. BC하고 AD. 즉, 마주하는 두 변, 꼬인 위치에 있는 이 두 변은 이루는 각이 뭐다? 수직입니다. 수직. 선생님이 수직임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AD의 중점을 N점이라고 해서 요렇게 만들어 보면 삼각형 BCN, 즉 평면 BCN이랑 AD가 요게 수직이고 요렇게도 수직이기 때문에, 즉 BN과 AD가 수직, 그 다음에 CN과 AD가 수직. 그래서 평면 BCN과 AD가 수직. 그래서 평면 BCN 위에 있는 BC하고 AD도 뭐다? 수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었잖아. 그지? 그래서 마주하는 두 변은 또 서로 수직이더라 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요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죠. 정사면체 이야기라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이거 맨 첫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구나. 정육면체 안에 정사면체 있다. 정육면체 안에 정사면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왜 이야기하느냐면,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정사면체를 공간에다가 올려놓고 좌표를 만드는데 편하기 때문에 그래.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정육면체를 그려놓고, 정육면체인데 좀 더 길게. 공간 좌표를 먼저 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설명까지 같이 하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정사면체를 이야기할 때 너를 Z축으로 놔두고, 너를 X축으로 놔두고, 너를 Y축으로 놔둬서 너를 원점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안에 정사면체를 요렇게 또 요렇게 두는 거야. 요렇게. 만약에 이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2였다고 그냥 생각해도 되고 1이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면 점의 좌표를 나타내기가 편하잖아. 이 점 좌표는 뭐야? 2,00. 응? 2,00. 자, 이 점의 좌표는 00, 2, 자, 이 점 좌표도 0, 2,0. 자, 그 다음에 이 점 좌표가 바로 뭐야? 2, 2, 2 이렇게 돼버린다고. 정사면체 보이죠 지금? 하나 안 그었다. 선분 하나를 이렇게 그어놔 버렸네 내가.
요거 실선으로 그어야 되는데, 그지? 요렇게 돼 있는 거. 아마 정사면체 이렇게 보일 거야. 그래서 정사면체를 공간에다가 올려놓는 방식. 좌표화 시킬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자, 이거 봐봐봐. 내가 얘를 X축으로 두고, 이런 방법도 있어. 너를 X축으로 둬. MD를 Y축으로 둬.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원점인 것처럼 이렇게 Z축이 있다고 생각해봐. 굉장히 불편하게 A점을 찾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 그러니까 이거 한 변 길이 2라고 치고 너 원점 잡아주면 너는 X축 위에 마이너스 1,00고 너는 1,00가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너는 0, Y축이니까 넌 루트 3이 된다. 너는. 한 변 길이가 2면. 그지? 그래서 0, 루트 3, 0인 거고. 대신에 이제 Y축 요거가 문제인데 바로 AG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고. 이게 3분의 루트 3만큼일 거고 요 AG의 길이는 3대 1 이용해서 또 구해야 돼. 그럼 좀 루트가 들어가는 형태로 좌표가 설정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루트보다는 우리가 뭐가 편할 테니까. 그래도 이런 정수 형태가, 자연수 형태가 편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좌표화 시켜서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를 정육면체 갖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정육면체. 정육면체는 사실상 아주 기본적인 공간을 인지하는 입체 도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편한 것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야. 정육면체니까 한 변 길이를 그냥 다 A라고 둘게, 이렇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을 붙여놔야지 편하겠다, 설명이. A, B, C, D. 자, 저번 시간에도 공간 도형을 할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응? 평면 DEF, 아니구나. DBF, DBE지. DBE 평면. 여기 조금 가려지겠다. H하고 여기가. 그럼 조금 더 보이죠? BDE 평면하고, 그 다음에, CFH 평면이 있어. CHF. 자, 그리고, 대각선 AG를 그어줄게, 이렇게. 자, 대각선 AG를 이렇게 딱 그어주면, 분명히, BDE 평면하고 만나는 점이 있을 것이고, 그죠? 또, CFH 평면하고 만나는 점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너를 P, Q점에다 이름을 지어볼게. 오케이? 자, 그리고서는 얘네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자, 그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끄집어낼 겁니다. 얘도 단면화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A, E, 그 다음에 G, C더라 이거야. 자, AE의 길이는 그냥 스몰 a지만 EG의 길이는 정사각형 대각선이니까 루트 2a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번에도 보여다시피 자, AC의 중점하고 너를 쫙 연결을 했어. 이거를 선생님이 평면 BDE다 이거야. 파란색 평면이고요.
자, 당연히 EG의 중점하고 또 시점을 지나는 너가 평면 CFH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AG가 있어요. 이렇게 그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이 P점이고 여기 있는 이 점이 Q점일 거란 말이야.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AC를 연결해 보면 이게 만나는 요 점이 대각선의 중점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서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 뭐냐면 그림을 봐봐. 여기 모래시계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요 삼각형 하고요. 여기는 요 삼각형. 쳐다봐봐. 당연히 닮음이잖아. 근데 길이비가 1대 2입니다. 오케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대 자 K 대 2K라고 쓸게 내가. 얘 대 2K야. 자, 근데 반대로 한번 봐봐봐. 반대로 보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또 닮음인데 이게 또 1대 2야. 그지? 그럼 너도 1대 2가 된다는 얘기지 않니? 그죠? 그러면 너도 다 KKK야. 다시 얘기하면 AG가 대각선 AG가 평면 BDE와 평면 CFE에서 3등분 되고 있다. 대각선의 길이. 자, 요런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요 지금 평면 BD라고 쓰는 요 직선을 우리가 이제 단면화 시켰기 때문에 너를 직선처럼 인지를 해보자고. 뭐처럼 인지하자? 직선처럼. 그러면 너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2분의 루트, 이거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2분의 얼마야? A겠지? 2분의 루트 2 A분의 A야. 즉 루트 2분의 1분의 A거든? 그럼 너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너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지. 그죠? 자, 또 하나는 너의 연장에서 너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 너는 2 루트 2A분의 루트 2A분의 너 밑으로 내려온 거니까 마이너스 A야. 즉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고. 너 두 개 곱하면 뭐죠? 마이너스 1. 뭐란 얘기야? 너 수직이란 얘기야.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류면체에서 너도 이렇게 수직이다. 너도 평면하고 만나는 게 수직이다. 정류면체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서는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직류면체인데 직류면체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단지 뭐가 좀 달라지느냐? 여기 각이 달라져. 이 각이 수직이 아니야, 직류면체는. 정류면체는 네가 수직이 나오는데 직류면체는 수직이 아니라 3등분이 된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직류면체는 다른 것보다도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요 내용들을 직류면체 안에서도 찾을 수는 있지만 3등분 된다는 사실은 동일하게 나온다. 그리고 대신에 여기 수직인 거는 다르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단지 얘를 또 그린 이유가 뭐냐면 자, 요렇게 이어주고요. 요렇게 이어주고 요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어주고 요렇게 이어주고 요렇게 이어졌어. 보이세요? 선생님이 지금 6개의 면에 대각선들을 그어준 거야. 눈으로 보여? 6개의 면에 대각선들을 이어서 보여줬는데 지금 이 대각선 두 개가 서로 앞면, 뒷면 쳐다봐봐. 앞면은 이렇게 그렸고 뒷면은 이렇게 그렸잖아. 그 대각선의 길이는 똑같아. 오케이?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 마주하는 변의
길이가 같은 삼연체입니다. 삼연체. 보라색으로 지금 해놓은 게 마주하는 변의 길이가 각각의 마주하는 면의 대각선을 서로 크로스되게 지금 그어놓은 거야. 그지? 이게 마주하는 변의 길이가 같은 삼연체인데 이 삼연체는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다? 직륜면체 안에 표현이 되어 있다. 직륜면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이 사실 기억하면 잘 들으세요. 마주하는 변의 길이가 같은 삼연체를 문제 속에 출제를 한다고. 출제했어. 근데 직륜면체는 안 그려져 있어. 오케이? 그리고서 뭔가 문제를 내서 풀으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너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좌표축에다 올려놓을 수가 있다고. 그 삼연체를 좌표축에 올려다 놓고 하는 방법을 취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되겠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정팔면체 이야기를 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할 시간 조금 줄게요.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